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스스로 하는 아이. 네, 부모님이라면은 아이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 해주면, 그렇게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들 바라시는 부분입니다. 정말 이렇게 스스로 잘 하게 되면은요, 학교 가서도 정말 문제가 없고요. 공부 정도야 다 자기주도 학습이 실천이 지금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도 확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간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는 적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 결정적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 잘 훈련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 스스로 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유아기 때, 영유아기 때 많은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신생아기, 영아기를 지나서 뭐예요?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만 2세, 그러니까 이제 한 15개월 넘어가고 그러면은 뭐예요? 잘 걸어요. 걷는다라는 거는 아주 놀라운 거잖아요. 직립보행을 한다라는 거. 거기에 같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바로 자율성. 내가 혼자 걸어서 이 세상을 탐색할 수 있다라는 너무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모든 게 다 호기심에 그러니까 호기심, 모든 거에 흥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다 만질 수 있고 내가 다 걸어 다니면서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만끽하게 해줘야 돼요. 자율성에 대해서. 이때가 바로 자율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안 돼, 가지마, 하지마, 이런, 뭔가 자꾸 이렇게 제재를 해줘요. 막 불안한 거죠. 왜? 아직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아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도리어 편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뭔가 움직이는 부분을 대해서 자꾸 제재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잘 걸을 수 있어서 잘 이렇게 만지고 나는 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데 엄마가 날 자꾸 말리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수치심이 느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꺾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계, 로봇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그래서 뭐예요? 다 엄마가 다 해주기를 또 바라는 그런 아이로 성장되는 그 타이밍이 바로 요때 어떻게 아이를 훈련시켰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때부터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는 훈육이잖아요. 그렇죠? 훈육을 하셔야 되는데 기준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순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걸 우리가 만들어 놓아서 아이가 그거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한 게 바로 훈육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능숙하지 않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거를 대신해 주거나 이 규칙을 부모님 먼저 깨거나 그러면 아이는 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요. 참을성 있게. 그리고 아이가 잘해줄 거야 라고, 그리고 하게 되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 공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절대 대신해주지 말아요. 그리고 정말 위험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두셔야 됩니다. 그게 부모님을 좀 불안하게 하더라도 그게 아이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아이는 도리어 더 안 해요.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자율성이 확보되면서 같이 이제 오는 게 뭐예요? 바로 주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먼저 오면서 주도성인데 이때가 이제 뭐예요? 자아가 완벽하게 생기면서 뭐예요? 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사리 분별이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도 알게 되고 이게 만 3세부터 만 5세 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아이가 정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그래서 엄마는 뭐 하면 돼요? 방법만 알려주시면 돼요. 방법. 그러니까 신발 신는 거, 옷 입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부터 엄마가 스스로 부모님이 모델링이 돼서 방법을 알려주면 그 다음은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일관적으로 부모님이 해주질 못하니까 아이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잘못 개념이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때 강화를 받게 되느냐? 이제 두 가지 유형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늘 혼자 옷을 입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지금쯤에 이제 아이 혼자 옷을 입게끔 해줘야 되겠다. 좀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옷을 혼자 입는 거에 말은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말만 하지 그냥 대신 다 해줘요. 왜? 아이도 능숙하지 않은 거야. 팔도 쑥 안 들어가고 바지도 힘들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또 엄마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으려니 답답하죠. 그리고 뭐 만약에 약속이 있거나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뭐예요? 말로는 넌 네가 혼자 해야지. 엄마가 네가 하는 방법도 알려줬잖아. 막 하면서 결론은 엄마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언젠간 다 해주잖아. 그러면서 그냥 수동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가 이제 이거를 혼자 혹시라도 바지를 혼자 입었어요. 옷을 혼자 입었어요. 이럴 때 부모님이 그래, 요때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이한테 강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이거는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쉬울 수 있지만 아이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나 뭔가 이렇게 별 변화가 없어? 근데 뭐요? 내가 입는 것보다 엄마가 입혀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아이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이때 이걸 순간 포착을 합니다. 어머, 우리 또리가 혼자 옷을 입었네? 우와, 정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단추도 다 잘 채웠어. 삐뚤삐뚤하지 않아. 정말 대단한데? 이 순간 포착을 딱 잡으셔서 정말 오버하듯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수선을 떠세요. 우와, 우리 또리 정말 멋지다. 완전 초등학교 형아 같아. 막 이러면서 해주면 아이 마음이 어때요? 으쓱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내가 이거 그냥 해봤는데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네? 와, 이거 해야 되겠다. 괜찮다. 이러면서 뭐가 돼요? 이건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야. 주도적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때 또 이제 뭐냐? 애가 옷을 잘 입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강화, 뭐 쉽게 말해서 격려, 인정, 칭찬을 이렇게 크게 안 하신 상태에서 이제 신발도 그러면 신어봐.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힘든데 이거를 할 줄 안다고 엄마가 더 어려운 걸 시키네? 그럼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의 욕심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 하던 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변화가 너무나 놀라운데 엄마들은 이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근데 아니거든요. 아이한테는 첫 경험이고 내가 했다라는 그 순간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도 노력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과제를 바로 연결을 시키면서 아이를 더 힘들게 해요. 그러면 뭐요? 나는 그냥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차피 이거 또 잘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줄 거야. 이게 이제 학년기로 가잖아요. 부모님이 뭔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이제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요즘 공부 안 하고 했으니까 한 80점만 맞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90점을 맞아왔네? 아니면 80점을 그냥 받아왔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셔야 돼요. 그거 자체로 우와, 거봐, 너가 공부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두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그거 자체 순간 포착을 하셔서 정말 인정, 격려, 칭찬, 무한 기쁨을 막 표현하셔서 아이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주네? 나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엄마는 이제 순간 그거를 놓치고 뭘 해요? 야,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누구 있어? 그러면 100점을 그냥 바로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 이게 아이를 주도성을 뺏는 모습입니다. 아이는 절대 그럼 하지 않아요. 왜? 해봤자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걸 시킬 거니까 요거까지만 해야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본인이 해왔던 것보다 조금 어렵고 조금 과한 과제지만 아이들은 발달하면서 얼마든지 그걸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아이들한테 강화가 되느냐 아니면은 퇴행이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어요. 이게 부모님의 양육 태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정 내 아이가 자율성과 주도성 있이 성장해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면은 부모님이 실천하셔야 되는 게 아이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무한 칭찬과 무한 격려를 해줌으로써 아이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서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놓치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학업에 들어가서도 배우는 거에 흥미도 없고 어차피 학원 가서 뭐 배우는데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다 이렇게 과목별로 학년별로 다 다뤄드릴 거니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유아기 때 자율성, 주도성, 적게인 요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아이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다려 주시면 돼요. 참을성 있게, 그러니까 일관된 태도로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시고 아이가 하나씩 성취했을 때 무한 긍정으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믿어보세요. 제발 자율성과 주도성에 방해를 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기다리시고 아이가 그 선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규칙을 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은 아이의 몫으로 기다려 주신다면 아이는 틀림없이 멋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